자, 하시죠. 제가 시작할까요? 네. 큐! 네, 오늘 쏘리. 저희 더밀크 기자들이 주민 더밀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애틀랜타에 있는 권순우 기자입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 지금 뉴욕 맨해튼, 뉴요크에 나와 있는 박원익입니다. 네. 네, 저는 뉴저지 자택에서 애들을 보면서 방송하고 있는 크리스 정입니다. 아주 지긋지긋. 오늘 그 주민 더밀크 가제를 저희가 그 기자들의 수다라고 이렇게 달아봤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한 주간 쓴 기사들 중에서 조금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들을 좀 잡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IPO 소식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 연준의 어떤 그런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IPO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었잖아요. 근데 뭐 그렇죠. 인스타카트 비롯해서 이제 IPO 이야기들이 서서히 하나씩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좀 투자팀장인 우리 크리스 팀장님께서 좀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IPO 시장이 이제 회복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6월 달에 골드만삭스가 예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IPO 시장이 최악인데 조금 달라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우리 더밀크에서도 이게 그 투자노트로 기사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요번에 그 인스타카트하고 그 클라비오 그리고 아암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반도체 설계 업체로 거의 뭐 슈퍼을 같은 기업이죠. 이 기업도. 그러니까 반도체 그 휴대폰에 쓰는 반도체 설계의 거의 95%를 설계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라서 절대 반지 뭐 절대적인 회사인데 그 회사가 지금 소프트뱅크 자회사로 있었는데 이번에 IPO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엄청난 그 빅3가 갑자기 빵 튀어나오면서 IPO를 해서 시장이 지금 약간 뜨겁게 좀 뜨겁게 달아오르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스타카트 같은 경우는 이 상장 시도 여러 번 했다가 안 한다. 이번엔 할 거다, 뭐 또 안 한다.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번엔 진짜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번에는 된다고 봐야겠죠. 매수원도 이미 내놨고 9월 달 정도에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식료품 그 배달해주는 회사죠? 그러니까 요즘 사실 온라인으로 배송 서비스 하는 거는 아마존 아니면은 월마트가 요즘 잘 돼 있거든요. 얘네들이 그 월마트하고 아마존만 사실 자체적으로 지들이 배송을 시스템이 완벽하게 돼 있는 회사는 그 두 정도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스타카트 경우는 이 두 기업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도 온라인 배송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이런 기업들의 그 노린 거 틈새 시장을 노린 거죠. 그래가지고 코스코 같은 경우도 인스타카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 와요. 그렇게 협업을 해서 하는 거구나, 예. 인스타카트는. 약간 장을 대신 봐주는 그런 느낌. 뭐 배달해 주는 게 거의 집 앞으로 뭐 그로서리 식료품 배달해 주는 건 한국에서 너무 일상이에요. 근데 미국은 넓잖아요. 넓은 음, 데다가 마트도 이렇게 창고형 대형 마트여서 이렇게 가서 장 보는 그 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배달 문화가 아직 익숙치 않은데 이제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인스타카트가 이렇게 좀 적용을 하면서 아마도 인스타카트가 경쟁을 하려면 이 상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예. 근데 근데 최근에 지금 인스타카트를 비롯해서 이제 아암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하고 이 클라비오라는 데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건 뭐 마케팅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지난주에 다 신청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IPO 시장이 완전히 죽었다고 그 평가를 받았을 정도인데 2021년 이제 IPO하고 스펙 시장이 엄청나게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작살이 났는데 그래가지고 최근 올해는 시장이 완전히 죽었었거든요. 그래서 1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조달한 그 기업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존슨앤존슨이 캠뷰라고 이제 소비자 부문을 띄어냈는데 얘네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그 아머홀딩스만 하더라도 거의 자금 조달이 80억에서 한 100억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엄청난 거죠. 갑자기 이게 뻥 음, 하고 터져버린 네. 거예요. 아니 이게 참
좀 이 스토리가 있는데 암 같은 경우에는 뭐 ARM이라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인수하려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인수하려고 맞아요. 하다가 그게 이제 어그러지면서 지금 사실 상장으로 이제 IPO로 이제 틀은 거죠. 틀어가지고 그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더미크에서도 IPO 기사들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저희 초창기에. 그리고 이제 IPO 이제 파일링을 이제 SEC에 하는데 S1 문서라고 되게 자세하게 이 회사의 내용을 이제 보고하는 엄청 두툼한 100페이지 넘게, 뭐 300페이지 넘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분석해서 또 이렇게 그 컨텐츠도 만들고 했었는데 시장이 워낙 죽어가지고 저희가 안 했었어요, 그거를. 그러다가 맞아요. 지금 다시 지금 살아나니까 암 그다음에 인스타카트도 되게 대형 이제 그렇죠. 회사고 대형 스타트업이고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좀 그림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이걸 다시 분석 리포트를 또 써가지고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더미크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컨텐츠 많이 좀 봐주시면 원익님 좋을 것 화이팅! 같습니다. 이거 얘기 됐었던 거야? 갑자기 얘기하는 거야? 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IPO 시장이 예전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IPO가 그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성장만 딱 그 내세워 가지고 상장한 기업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만 하더라도 어 우버라든지 리프트, 뭐 도어대시 같이 이렇게 대형 IPO들이 다 나왔는데 다 손실 보는 기업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작살이 났잖아요, 결국엔.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오늘 네. 작살 많이 나오네. 작살 많이 작살 났으니까. 막 작살로 꽂아 버리고 지금은 요번에 나오는 기업들은 약간 달라요. 인스타카트도 그렇고 뭐 아움은 말할 것도 없고 클라비오까지 다 순이익을 실제로 내는 기업들이에요. 음, 그리고 뭐 인스타카트 같은 경우는 어 매출도 그렇고 순이익 같은 경우 굉장히 꽤 이제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클라비오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세가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전년 동기 대비 뭐 50% 정도로 할 정도로 상당히 조금 빠르게 성장도 하고 있고 순이익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 근데 지금 우버 같은 경우는 우버만 지금 순이익으로 전환을 했지 다른 기업들은 아직까지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IPO 시장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무작정 다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지금이 기회다 해 가지고 IPO건 스펙이건 해 가지고 그냥 막 무작정 뛰어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 투자자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굉장히 방어적이다. 보수적으로 보면서 예전에는 그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매각을 했는데 지금은 10% 이하로 인제 쪼금만 할 정도로 그렇게 보수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도 '아 얘네들이 일단 좀 잘해야지 4 분기에 IPO가 더 오를 수 있겠다.' 뭐 이런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 거. 예. 한국에서 최근에 빈페스트 뉴스들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예. 빈페스트 뜬금없이 스펙 상장하고서 지금 막 미친 듯이 주가 올랐다가 미친 듯이 빠졌다가 막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거 약간 밈스탁처럼 되고 있고 그 물량이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등락이 심하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빈페스트 근데 그때 예전에 우리가 그 CES 갔을 때 엄청 크게 부스 만들어 가지고 했잖아요. 부스 저 봤죠. 봤죠. 네. 예. 굉장히 크게 해 가지고 '야 얘네 또 사고 좀 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 후에 이렇게 인제 스펙 상장을 했죠. 그게 사실 IPO하고 스펙하고 그 차이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IPO 같은 경우는 새로운 매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 다 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인제 스펙 같은 경우는 이미 돼 있는 매장에다가 자기가 들어가서 이름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와, 그런 적절한 식으로 비유인데? 예 고런 식으로 인제 우회 상장이라고 하는데 스펙이 인제 엄청나게 버블이 있고 IPO도 버블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인제 확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 데이터도 좋아지고 그리고 시장도 회복을 하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아 지금쯤 인제 지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온 건데 사실 빈페스트뿐만 아니라 베트남 다른 기업도 지금 상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우디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지금 IPO가
글로벌하게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음. 빈페스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밈스탁화 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추세가 조금 진행이 유지가 되다 보면 제 생각엔 버블식으로 가긴 힘들 것 같고 결국에는 적정 가치 찾아서 가겠죠. 근데 지금 뭐 GM보다도 기업 가치가 높다면서요. 문제가 있는 처음에 거죠. 리비안도 그랬고 그거는 정말 GM은 이제 맨날 네, 비교되잖아. GM을 네. 뛰어넘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결국엔. 투기죠, 투기. 예. 근데 말도 안 되는 스펙은 거고.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저도 스펙에 투자를 하다가 손실이 마이너스 90%. 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대척점에 있는 게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제가 지금 상승률이 2000%거든요. 그러니까 야, 브라보. 엔비디아는 브라보.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은 이렇게 계속 좋다. 맞아요. 예. 근데 스펙은 사실은 정말 이제 혹시나 하나 터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에 조금 넣었던 건데 역시나 이제 마이너스 90으로 그렇죠. 마무리 지금 예. 뭐 그래서 오를 이제 기미가 안 보입니다. 닉님 뉴욕에 집 샀다는 얘기 있던데 그 엔비디아 터져서 집 사신 거예요? 저는 이제 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은 골드만삭스가 그 6월에 그 IPO 회복 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IPO들을 다 골드만이 개입을 하고 있어요. 음. 재밌는 거는 골드만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투자은행 부분 손실이 너무 컸었어. 왜냐면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인수합병도 없고 그 투자 쪽, 뭐 IPO 스펙 같은 이런 붐이 없었잖아요.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그 거래 수수료 부분이 완전히 이제 날아간 건데 지금 이게 다시 회복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IPO가 만약에 얘네들이 잘 되면은 골드만도 수수료를 더 두둑이 챙길 거고, 그리고 IPO 사업 자체가 회복을 하면서 투자은행 부분이 이제 또 같이 회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최근 이제 골드만삭스가 그 애플하고 붙어 먹었잖아요. 소비자 쪽 크레딧 카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손실도 오늘 엄청 전문 봤고. 용어 많이 나오네. 작살나고 붙어먹고. 예. 네. 막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캔뷰라고 음, 이번에 소비자 부분도 이제 따로 떼어내서 매각을 했는데 골드만이 효율성을 찾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음, 효율성을 찾으면서 그 투자 부분의 성장 그 동력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스스로 지금 뭔가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신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나쁘지 않다면 지금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모건 스탠리 이런 투자은행들의 실적이 다음부터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 뭐 음, 월가 투자 의견도 그렇고 음.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골드만삭스 하니까 좀 마음이 애린데 저는 고점에 들어갔다가 아무래도 반등을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서야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가슴 아픈 소식이 네, 그 방송 하나 전해지니까 찍어야겠어. 골드만삭스. 마음이 이 아프네요. 네. 골드만삭스 그 제가 월가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상장 주관이 정말 그 쏠쏠하대요. 상장 주관을 되게 많이 하는데 약간 홀세일처럼 이제 그 상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어, 먼저 받아가지고 팔아주는 거거든요. 음. 소매로.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수수료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꼭 그 대형 IB만 해야 되느냐 개인이 IPO 프리-IPO 때 들어가서 우리도 투자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비판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독점하기 때문에 그 음. 상장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장하는 회사들을 얘네 골드만이 다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네들 이 상장하는 회사들 주식 사고 싶으면은 우리한테 받아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얘네들이 대신 사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상장 절차 같은 걸 해주면서 그 수수료랑 이제 주식을 홀세일로 이제 가지고 가면서 그러니까 총액 인수라고 하는데 다 인수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그 분배해 주는 개념이어서 힘도 되게 강하고요. 그거 받고 싶어서 그 주식 받고 좋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장이 좋아지면은 진짜 이게 쏠쏠한 비즈니스라서 말씀하신 대로 좀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골드만이 정말
또 수익적으로도 되게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좀 드네요. 골드만 그러니까요. 다시 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골드만 나는 2번 속아 좋게 내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